아니 여러분 저보고 제가 김종인 박사가 내 선대위원장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김병준이라는데 그러면서 유재로 어디서 뭐 잘못된 소리 듣고 헛소리 한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100%겠습니까? 100%는 있을 수는 없죠. 이 소리도 나오고 저 소리도 나오고 역정보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김종인 박사가 선대위원장 오늘 낮 2시인데요. 김종인 박사님이 이끌어주길 김종인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출판 기념회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시 40분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고요. 이 정도 되면 선대본부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박사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논란이 없어야지.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논란일 게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아까 낮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리더십과 관련돼서 여러분 레바이어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레바이어던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레바이어던도 여러분 레바이어던 뭐 이거 좀 발음이 그런가? 그래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 페북에다가 쪽팔리게 로크라고 써놔가지고 쪽팔려 이거 홉스의 이론이네요. 이거 홉스의 정치 이론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viathan or the matter of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데 왕국 이렇게 괴물이에요. 괴물 이렇게 괴물인데 그런데 홉스에게 있어서는 저 레바이어던 고대 그 신화에서 나오는 저 레바이어던이 어떤 거냐면 질서를 가져오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막 싸우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을 종결시키는 건 절대적 권력, 절대적 괴물이 나타나서 그 고만고만한 애들을 다 찍어 눌러야 질서가 잡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을 레바이어던 리더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저는 그런 스타일 싫어하고 저는 가능하면 민주적으로다가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됐으면 하는데 여의도 이 꼬라지는 지들끼리 알아서 리더십이 형성되는 꼬라지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저 꼬라지는 리더십 구축에 지금 문제가 많죠. 서로 지들끼리 뭐 5선 의원, 4선 의원 지들끼리 모여봐요. 합의가 이루어지나 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 불러다가 질서를 잡히니 이 패턴이다. 제가 약간 여기서 이제 정치 철학 얘기 하나 하면 홉스는 있잖아요. 홉스가 여러분 조산합니다. 그러니까 칠삭동이 팔삭동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조산아예요. 일찍 태어난. 근데 홉스가 일찍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홉스 어머니하고 홉스가 태어날 때 마을에서요. 그 마을에서 살았다는 거, 하얀가 마을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한포를 빵빵 이렇게 한포 사격 소리에 엄마가 놀래가지고 응애응애하고 홉스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일명 뭐라고 하냐면 홉스가 딱 태어나서 나오면서도 홉스는 그랬을 거라는 얘기지. 우습게 얘기입니다. 우습게 얘기. 이씨, 나 아직 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잖아. 이것들아, 왜 대포를 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홉스는 그렇게 조산아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가 있어? 뭐가 없어. 그래서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삶 자체가 유년세부터 몸이 겔겔겔겔하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이 날카로운 신경과민 그런 식의 신경 쇠약 그런 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홉스가. 그렇게 살면서 홉스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 짜증나, 짜증나 뭐 이런 종류의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게 답이 없어. 인간 꼬라진 답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게 답인데? 그러니까 레바이어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세상이 평화로워져.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세상에 대한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절대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홉스의 레바이어던이 이게 1651년의 저서인데
이 1651년에 져서 이게 여러분 1651년이면 여러분 이게 30년 전쟁 끝나거든요.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년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국가라는 게 왕에서부터 정부 스테이트, 가버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권위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왕과 종교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기존의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모든 권력을 창출하던 권위에 대한 믿음이 다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권위체를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유지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유럽에 폭발하던 때예요. 그때 홉스가 야 레바이어던을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레바이어던은 그러면서 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닌데 뭐가 레바이어던이야? 국가. 그러면서 이 근대적 국가 그 권역 내에서 모든 권력에 있어서 우위, 폭력과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잡는 우리가 요구하는 국가의 태생적인 모습, 종교와 혈통이 아닌 가버먼트, 그리고 그 가버먼트의 대장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모든 근대국가, 사유재산제, 민족국가라고, 국민국가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리더십에 관한 중요한 이론, 그걸 여러분 이 레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바이어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후진적 리더십 상황에서는 김종인형 리더십, 레바이어던형 리더십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제가 요새 작정을 했어요. 유재일 방송을, 정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정치 철학도 좀 공부 좀 하고 좀 유식해지고 그럼 어디 가서 니네 레바이어던이 그게 그런 거야. 뭐 홉스가 태어날 때 그랬대 저랬대. 이거 여러분 썰 풀기 좋은 그런 방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김종인이 어쨌네 저쨌네 보다는 김종인 리더십은 이런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한 명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홉스가 이렇게 레바이어던이라 질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국가의 발전 기타 등등과 관련돼서 이거를 거의 궁극의 현실주의자, 궁극의 현실주의자가 누구겠어요? 마키아벨리죠, 여러분. 니콜로 마키아벨리인데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여러분 그 군주,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착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착하고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권력은 막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어떤 권력 유형의 모델이 된 현실 인물이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입니다. 체사레 보르자. 체사레 보르자는 되게 황당한 인간이고요. 이게 그 교황의 아들이에요. 교황의 아들. 교황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교황의 아들이 되면서 어렸을 때 추기경을 지내고 이쪽에 이탈리아 중부에서 엄청나게 권력을 가졌었던, 그리고 되게 폭력적이고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사레 보르자 유형의 저런 걸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형의 리더십은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재미없었나? 네. 이거 체사레 보르자와 관련된 거는, 체사레 보르자, 우리나라의 그 보르자 가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별로 없는데, 그거는 시오노 나나미가 체사레 보르자, 시오노 나나미 책 이름이 뭐더라? 체사레 보르자, 시오노 나나미, 체사레 보르자, 혹은 유한 냉혹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군요. 그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시오노 나나미 그 대한민국 그 좌파에서는 이거 일본 구구다 그러면서 막 되게 싫어하는데, 체사레 보르자 혹은 유한 냉혹, 냉혹한 유혹이 아니라 우한 냉혹이구나. 요런 책 하나 번역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키아벨리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그쪽 있죠. 메디치 가문. 그러면서 우리가 그 두오모 그러면서 띵띵띵띵띵띵, 그게 뭐죠? 열정과 냉정 사이인가요? 거기서 나면서 우리 두오모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뭐 이러면서 피렌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 당시에 피렌체 공화국 그리고 용병으로 이 금권과 용병으로 이렇게 이걸 이 권력을 유지하던 시대에서 국민국가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메디치 가문을 이런 거,
이쪽에 권력에 개입하고 피렌체나 이런 데 북부 이탈리아에 개입하고 막 말발굽을 밟고 이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도시국가끼리 밀라노 공구, 피렌체 뭐 여기서 다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이탈리아는 왜 이렇게 답이 없을까? 결국은 이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다들 잘났다고 이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한 게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죠. 그래서 이제 이 권력, 힘 그런 것들 어떻게 투사해서 만들까라는 거에 대한 전통적인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선과 악으로 보던 권력이나 정치를 선과 악으로 보던 선과 악의 그 대서사시로 보다가 근대적으로 넘어오면서 홉스라든지 이제 마키아벨리라든지 이러면서 권력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현실주의라는 거에 점점 생겨나죠. 선과 악 그런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권력은 무력에서 돈에서 나온다. 권력은 돈에서 무력과 돈에서 나오고 그 무력과 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제하고 관료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 정치는 나아가죠. 뭐 내숭 떨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근대 정치의 시작이고 명분론에서 현실주의로 제가 맨날 얘기하죠. 명분론에서 현실주의로 가야 근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김종인 위원장을 둘러싸고도 명분론과 감정을 얘기하고 선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을 보면 김종인은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리더십에 있어서 레바이어던 같은 존재다. 뭐 이런 거죠. 김종인 위원장 얘기하면서 정치 이건 뭐 그냥 학부 수준의 정치학이죠. 뭐 그냥 짬뽕으로 얘기해 드렸습니다.